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제 10장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장에서는 청소년 프로그램 이 평가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이해, 그 다음에 평가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먼저 프로그램의 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는 사정하기, 그 다음에 추정하기, 그 다음에 조사하기, 가치 부여하기 이런 용어로 이제 그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평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평가가 어떠한 흐름에서 생겨났고 그리고 어떤 접근 방식에서 평가의 개념이 변화되고 그리고 발전해 왔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평가 연구는 영국과 미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800년대에 전후로 해서 이 산업혁명으로 인한 근대의 시작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에는 정부 차원에서 주로 이 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무엇을 평가하기 위해서 했느냐면 이 학업 성취도, 이 학업 성취도나 어떤 면에서는 요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의 인증, 또 학업 성취도의 교육기관의 어떤 인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평가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들어서 미국 기업에서는 뭐가 이제 시작이 됐냐면 이 과학적 관리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 분야에도 능률성과 합리성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이러한 시기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도 학교의 조사 연구도 강조되었고 그다음에 이 교육 평가를 객관적으로 뭘 하였냐면 이 계량화가 필요했다는 거지요. 계량화. 그래서 이제 행정학에서도 보면 계량 행정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도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활발하게 이제 이 계량화 시도가 활발해지는 이제 이 시기가 이제 들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교육 자체를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에 뭘 높이냐면 이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된 기준, 이 어떤 기준 지향 검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양적 검사를 지향해서 학생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 평가는 측정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여겨져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932년도에 들었으면서 프로그램의 평가의 개념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8년 연구가 타일러의 어떤 그런 지금 8년 연구라는 것은 타일러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어떤 연구였다. 그래서 이 8년 연구는 당시 어떤 진보주의 교육 운동가에 대한 이 성과를 평가하는 의도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과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어떻게 돼요? 이제 비교 평가하는 거죠. 비교 평가기 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 타일러는 평가에 대한 의도한 결과와 실제로 얻어진 이 산출 간의 비교라고 정의함으로써 이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을 이제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1957년도에 이제 소련이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함으로 인해서 국방교육법을 위반하였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이 평가에 대한 어떤 역할이 강조됐다. 그래서 1957년에 소련에서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함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 57년도에 이제 57년도
10월 4일, 이 10월 4일에 소련에서 발사된 최초의 어떤 인공위성입니다. 최초의 인공위성, 인공위성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 미국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이 사실을 읽고 어떻게 돼요? 이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에서는 우주 개발 분야에 이제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호부터 6호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기는 어떻게 했냐? 1965년 9월 29일이 이제 발사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인공위성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자동 조정 기능을 가진 어떤 인공위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6호까지는 1965년 이제 9월 25일에 발사됐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타일러가 목표한 것은 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는 실현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자 평가에 대한 접근하는 것과는 달리 이제는 여기에서는 자 스토플빈은 자 평가를 통해서 의사결정자가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학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화는 자 프로그램의 평가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제는 이 평가의 어떤 모형의 이 평가 모형의 이제 어떤 기본 틀이 이제 제공이 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평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제 이유가 이제 돼 가지고 있는데 이 평가에 대한 것은 뭐냐면 이 평가는 목표 달성과 그다음에 의사결정, 그다음에 가치 판단 요거에 이제 의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는 목표 달성과 의사결정, 가치 판단에 의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구분되어 정의가 이제 달라지기 이제 시작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왜 그랬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관리 통제입니다. 이 관리 통제는 뭐냐면 자, 프로그램의 이 관리 통제에 필요한 정보는 자, 체계적 평가를 통해서 이제 생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 통제는 관리자가 조직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자원이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어떤 면에서는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자, 기획과 기준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이 뭐에 따라서 기획과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서 실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수정하고 여기에서는 수정하고 복귀하는 이 활동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자 예산 편성이나 생산성 지표, 구성원의 근무 상태 이런 것들의 어떤 일상적 관리 정보에서부터 표적 인구의 어떤 서비스 욕구 추세,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시행에 의한 어떤 자원의 동향,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과 어떤 그 성과 목표 성취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리 통제는 그래서 관리 통제가 조직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획득되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관리 통제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자, 규정 준수 및 책임성입니다. 그래서 자,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 법이나 규제, 절차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 상부나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어떤 적정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이제는 자, 규정 준수와 책임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성과 규정 준수에 관련된 정보는 대개 이 클라이언트의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제공된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프로그램의 생산물이나 비용 지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체계적 평가 지표들을 이제 도출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서비스 인력에 대한 어떤 피드백입니다. 자, 현장 인력이 자, 자신들의 실천 활동을 되돌아보게 하는 어떤 이러한 피드백 기능을 여기에서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현장, 즉 서비스 인력들은 평가 정보로부터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어떤 교육 훈련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의 관리자는 평가 정보를 활용해서 인력 배치, 여기에는 인력 배치에 관한 어떤 판단이나 그 다음에 어떤 슈퍼비전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서비스 혁신입니다. 자, 서비스의 어떤 그런 변화나 이런 개선에 필요한 어떤 그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이제 쓰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이런 의도적인 평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나 잠재적 이용자의 어떤 그런 집단의 변화 그리고 자, 서비스 기술들의 어떤 그런 비교 우위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발생하는 자, 미충족 요구나 만족도 수준 등에 관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프로그램의 새로운 서비스 방식에 혁신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대외 관계입니다. 대외 관계는 자, 프로그램의 성과를 자, 외부 사회에 알리는 데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외부로부터 자, 부당한 비난에 대한 방어하거나 그다음에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데도 어떻게 돼요?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정보들은 자, 연례 보고서, 수학여는 어떤 연례 보고서나 그다음에 이 책자, 소책자, 그다음에 언론 홍보물, 그다음에 정규 소식지, 그다음에 발표회, 그다음에 홈페이지, 그다음에 SNS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대외관계를 통해서 이 성과를 외부에 알리는 데 사용하는데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연례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SNS까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이 이제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 평가에 대한 이제 접근 방식에 따른 어떤 평가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이 접근 방식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 지향적인 거, 이 테일러의 어떤 그런 목표 지향 평가가 있고 자, 의사결정 지향 평가가 있다. 여기에서는 스탠플빈과 스크리븐 이런 사람들의 어떤 평가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판단 지향 평가는 자, 스테이크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평가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시행시기는 여기에 시행시기가 빠졌는데 시행시기는 여기는 시행 전에 목표 지향 평가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 지향 평가는 시행 중에 한다. 시행 중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판단 지향 평가는 어떻게 돼요? 시행 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런 평가의 개념을 살펴보면 자, 이제 목표 지향 평가는 타일라인 목표 지향 평가는 프로그램의 목표의 이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목표 단계를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접근 방식에 따른 평가 개념은 목표 지향 평가는 목표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고 자, 의사결정 지향 평가는 시행 중에 평가하는데 의사결정자에게 자,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에 대한 뭘 제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판단 지향 평가는 프로그램의 이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판단 지향 평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난 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표 지향 평가, 의사 지향 평가, 이제 판단 지향 이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런 평가의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 평가를 하는 목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평가를 하는 목적은 뭐냐? 자, 이 평가의 목적은 자, 평가가 자, 프로그램에서 어떤 기능을 시행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보다 이 명확해진 이런 어떤 그 평가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진단적 기능입니다. 자, 이 평가 프로그램의 자, 평가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준비와 점검을 목적으로 할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준비와 점검을 목적으로 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참가자의 어떤 준비 상태나 경험 유무, 학습 정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런 어떤 판단 자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평가의 목적에서 진단 기능은 여러 가지 어떤 있겠지만은 자,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투입되는 여러 요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참가자들에 대한 어떤 준비 상태나 경험 유무, 학습 유무 정도를 파악하는 어떤 그런 진단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참가자의 어떤 그 선수 지식이나 일반적인 배경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참가자의 어떤 요구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형성적 어떤 기능이다. 형성적 기능. 이건 뭐냐면 자, 이 평가의 목적을 자, 이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이 개선해 둘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달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형성적 이 기능에서는 이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둘 때 필요한 것이고 이게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 그 다음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효과성과 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형성적 기능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종합적 평가다. 평가의 어떤 종합적 기능이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의 실시 후에 프로그램의 효과나 그로 인해 어떤 그런 이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은 파악을 통해서 목적을 할 때 이제 발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가자가 주어진 어떤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의 질적 성과에 대한 이 총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행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접근 방식,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목적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봤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평가 기능과 평가 목적에서 우리가 금방 알아봤죠. 진단적 기능, 형성적 기능, 종합적 기능이다. 그래서 여기는 진단적 기능은 이 프로그램의 준비와 점검이고 형성적 기능은 이 모니터링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종합적 기능은 이 효과와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방식, 어떤 그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제 주요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 평가 과정입니다. 평가 과정. 이 평가 과정은 어떤 그런 평가 계획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평가 과정은 자, 첫 번째는 자,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수립하는 단계. 평가 과정에서는 수립하는 단계 첫 번째는 자, 이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학습 목표와 진술, 그 다음에 평가 설계 선정, 평가 도구 제작,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의 방식과 절차 선정, 그 다음에 결과 분석 방법, 그 다음에 결과 보고 형식과 결과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사전에 진행하고 검토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했지만 자,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 뭐래요? 계획서. 평가 계획서를 수립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 과정이 이제 여기에서는 그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평가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본 단계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평가의 어떤 그런 평가를 실시하게 된 어떤 그 배경과 이 동기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이 평가의 실시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평가의 이 목적과 의도를 설정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프로그램의 평가를 실시하게 된 어떤 그런 배경, 그 다음에 이 동기,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하고, 자, 프로그램의 평가의 목적과 의도를 설정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평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정도와 목표의 달성을 위한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부의 그 두 번째 이 세부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목표 달성 정도, 그 다음에 자, 목표의 달성을 위한 효율성,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고 효율성을 여기서는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이제 평가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자, 평가 영역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 이 평가 영역의 선정은 자, 프로그램의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요소들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평가의 영역과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대상을 선정. 그래서 평가 영역에는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도,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내용 평가, 그 다음에 운영 평가, 프로그램의 운영 평가, 그 다음에 참여자 이 반응 평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영역 평가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달성도, 목표 달성도와 프로그램의 내용 평가, 프로그램 운영의 평가, 참여자의 어떤 반응 평가, 이런 것들의 영역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제 결정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자, 이제 평가 도구의 제작 및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어떻게 돼요? 이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척도나 도구, 전문적인 척도나 이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측정 도구가 어떤 정확하고 그 다음에 정교한 것인가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평가가 나타나는 이 정보에 대한 뭐가 달라질까요? 어떤 여기에서는 신뢰도와 여기에서는 이 타당도, 이것이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는 것이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측정 도구가 정확하고 정교한 것인가에 따라서 여기는 이 측정도, 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프로그램의 선정 과정에서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평가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측정되지 못한 부분이 누락되어서 실제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거나 그 다음에 기존의 검증이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의 유형은 여기는 도구의 유형은 자, 의견 조사형, 그 다음에 반응 조사형, 그 다음에 표준화 평가, 이런 어떤 척도가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견 조사형, 그 다음에 반응 조사형, 그 다음에 표준화 평가, 이런 척도를 사용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섯 번째는
프로그램의 평가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평가는 자, 평가 영역과 자, 도구가 결정되면 이 평가 영역과 도구가 결정되면 뭐 어떻게 돼요? 자, 실제 프로그램 개발의 평가가 절차에 맞춰서 이제는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진행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평가의 환경과 관련해서 필요한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에서는 인력이나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고 척도를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관련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외부 기관의 척도를 어떻게 돼요? 평가를 의뢰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서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 어떤 실시 방법이나 설문 응답, 그다음에 면접법, 관철법,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평가 도구를 위해서 사용된다. 다시 이 평가 자료를 위해서 수집 방법을 실시할 때 어떤 것을 실시하느냐면 여기에는 설문, 응답, 그 다음에 면접법, 그 다음에 관찰법,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사용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결과의 처리와 분석입니다. 평가 걸기. 자, 평가 실시 후에는 이 취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자료를 분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자료의 수집 단계에서 모여진 이 정보를 채점한 후에 그다음에 평균과 표준 표차와 같은 이 분석의 틀을 사용하는 일련의 작업을 평가 결과의 처리와 분석이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합된 자료를 평가 목적에 맞도록 양적 질적인 분석을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자료의 처리 순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느냐?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 편집, 그다음에 부호 붙이기, 표 만들기, 통계 분석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가 결과의 처리의 분석에서는 4개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데이터 편집에는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충될 부분과 오류가 일어난 것을 어떻게 돼요? 점검해서 여기는 보완하고 수정하는 이 데이터 편집에는 보완하고 수집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데이터 편집이고 두 번째는 자, 부호 붙이기다. 자, 자료를 일정한 범주를 분류해서 여기에는 번호나 기호, 점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 전체를 어떻게 돼요? 부호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표 만들기는 자, 각 범주에 평가된 점수, 이 점수를 해석이 가능하도록 단수 혹은 복수의 이 변인을 통해서 단순 집계표를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 집계표를 만드는 과정. 자, 통계 분석은 자, 평가 자료의 평가 구성, 이 평가 자료의 표가 구성이 되면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비교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 통계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주로 사용되는 이 분석 기준은 어떤 것이 사용되는 게 아니냐면 자, 빈도, 분포, 그다음에 백분비, 그다음에 평균치, 그다음에 표준 평가, 그다음에 영향성 평가, 그다음에 변인 간 유의차, 검증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통계 분석에서는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 분석은 별도로 이게 뭐 한 학기에 이제 또 통계 분석을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 이제 과정에서는 이제 통계 분석을 안 배웠지만 이 통계 분석 요즘에는 자료와 논문 쓸 때는 이 논문 쓸 때는 뭘 중요하시냐면 통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 분야나 어떤 뭐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이론 분야에서는 기존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이론에서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연구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통계 이제에 따라서 이 이제 변이들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논문을 요즘에는 많이 쓰게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논문에 대해서 이제 사회 분야에서는 많은 것들이 이제 기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논문이 이제 나온다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연구 방법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변형된 통계, 이런 어떤 통계 분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7번째는, 자, 이제 이 프로그램 평가에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다. 프로그램 평가의 활용이다. 자, 이 프로그램 평가의 평가 자료에, 자, 이 분석이 완료되면 그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이제 평가의 활용인데, 자, 이 평가 자료는, 자, 프로그램의 개선과 이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참여자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둘 경우, 자, 특정 청소년 집단의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는 이 프로그램의 평가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이 판단과 기관의 어떤 관계자들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고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목표의 어떤 무리한 점과 같은 이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방법적인 이 개선 방법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어떤 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그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평가에 활용이 돼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프로그램 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에 보면은 첫 번째는, 자, 프로그램의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오류의 여부, 이 오류의 여부와 차후 목표, 이 교육 목표 설정의 이 개선점이 이제 활용이 된다는 거죠. 목표, 즉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오류의 여부와 차후의 교육 목표의 교육 목표의 설정에 이제 개선점을 활용하는 것이고, 자, 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 개선 여부와 그다음에 목표 설정의 명확성의 문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교육의 개선점과 프로그램 내용의 어떤 효율적 변경.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추가하고 삭제되는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의 효율적 변경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교육의 방법적 개선점과 참여자들의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들이 이제 활용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의 평가 방법에 대한 어떤 그 유의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 평가에 활용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자의 이제 역할과 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가자들은 어떠한 역할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자는 평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평가자의 역할은 평가의 목적과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자는 이 평가의 신뢰도를 위해서 이 평가 사항마다 어떠한 역할이 요구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것을 요약해 보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평가자의 역할은, 자, 첫 번째는 어떤 역할이냐면, 자, 전문가적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평가자는, 자, 평가 과정에서 평가 계획의 수립과 그다음에 평가 영역의 설정, 그리고 어떤 자료의 분석과 처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평가 지표의 축출과 그다음에 축출된 데이터를 기반해서 평가 기준을 이제 설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평가 과정에서 이 평가 계획 수립의 이 수립과 평가 계획의 역할, 이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분석하고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평가 지표를 축출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 기준을 설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 대인관계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역할이다. 대인관계적 영역에서, 자, 평가의 진행 과정에서, 자, 이 성과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기관의 운영자의 요구가 있다는 거죠. 운영자의 요구와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들의 어떤 현실 문제 속에서 뭐가 발생되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평가자는 평가 영역에서 발생되는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해서 이 문제를 중재하고 그다음에
해결하는 이 대인관계적 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상당히 어떤 그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별거 아닌데 이런 어떤 갈등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갈등에 대해서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하는 이런 대인관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평가자의 어떤 역할과 능력에서는 이 갈등을 어떤 면에서는 조정하고 중재하고 해결하는 이런 어떤 대인관계적 요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행정적 영역에서의 역할이다. 이 행정적 영역에서의 역할은 뭐냐면, 자, 평가 진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행정적인 이런 어떤 업무와 해결될 것이 이제 해결할 것이 요구가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자, 평가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적인 요청이 있다는 거죠. 행정적 어떤 요청. 이런 요청이나 그 다음에 즉 외부 기관의 어떤 그 분석 결과의 어떤 요청, 이런 것과 관련된 전 인물들의 어떤 소집과 같은 이런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해결할 것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관계의 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영역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정적인 요청이나 그 다음에 외부적인 어떤 기관에서 어떤 그런 요청되는 이런 어떤 것들에 인해서 해결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그 평가자의 역할에서 중요한 그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네 번째는, 자,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의 역할이 있다. 자, 평가를 발주하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이러한 초점을 둔 평가자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평가를 발주하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수행하는 이러는 데 초점을 둔 평가자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평가자는, 자, 평가와 관련된 이러한 평가와 관련된 어떤 조직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평가자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평가자는 평가와 관련된 이 조직 내부와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 평가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평가자의 역할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봤지만, 이러한 역할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뭐 당연히 이런 어떤 전문가의 영역에서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대인관계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자는 영역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이 갈등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 영역에서의 역할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정적인 관련된 업무 해결되는 것서 그 행정적인 요청과 외부 간의 어떤 그런 그 또 분석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어떤 그 정치적인 이런 사항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획하고 이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정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평가자의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그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받는 요구에 따라서 이러한 평가의 역할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이런 것이 목적과 여건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평가자는 이 평가의 신뢰도를 위해서 평가 사항마다 어떠한 역할이 요구되었는지를 이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자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자의 역할을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건데,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는 어떠한 평가 기준이 적용될 것인지를 우리가 잠시 후에 10분간 휴식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